우울한 날. 이육. 일에 휘둘린 나를 위해 기둥을 세웠다. 벽이 없는 집을 비행 접시 같기도 타워 같기도 한 집을 웅크리고 자는 것을 보여주고 때로는 포즈를 잡아주기도 한다. 기둥에 기대어 졸다가 유리방 속에 투명한 것이 있음을 알았다. 시선이 두려워지는 것이다. 내가 숲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움밖에 없다. 강목으로 커튼을 달았다. 새들이 가슴에다 노크를 해대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보여줄 아무것도 없다. 커튼을 조금 열어 눈동자 내어놓고 길거리를 본다. 산을 넘던 구름이 마침내 초록비가 되어 소나무 가지에 내리는 것. 네, 안녕하세요. 임상현 소설가입니다. 오늘은 이육 시님의 우울한 날을 낭송하며 오늘의 3분 고사설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송백지조, 한자어로는 소나무송, 잣나무백, 갈지지조죠. 남서에 출전된 말로 소나무와 잣나무가 사철 푸름과 같이 지조가 굳은 경우를 뜻합니다. 송백지절이라고도 합니다. 송수 천년 종시후, 한자로는 소나무송, 나무수, 일천천 해년, 마칠종 오를시 썩을 후. 소나무는 천년을 산다 하나 끝내는 말라 죽네. 천하 만물이 죽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소나무는 상록수이나 천년 후에는 말라 죽는다는 말, 천하의 만물이 죽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을 뜻합니다. 송량지인, 한자로는 송나라송, 도울량, 의지, 의지린, 송나라 양공의 인정이라는 뜻으로 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동경 또는 배려를 말합니다.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송나라의 임금 한공이 중한 병이 들어서 드러눕자 자연히 후계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공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인 모기는 척실에서 낳고 작은 아들 자보는 정실 출생이어서 당연히 후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비록 신분 차이가 있을 망정 우애가 깊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군주가 질고 유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형님이 아버님의 후사를 잇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보는 이렇게 말하며 보위를 양보할 뜻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해 들은 모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우야말로 나보다 훨씬 똑똑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나 적자가 아닌가. 예와 법에 어긋난 짓을 할 수야 없지. 이었고 황공이 죽자 조정 논의의 결과에 따라 자보가 후계를 이어 양공이라 했는데 그는 이복형 모기를 재상에 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오손도손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기원전 643년 춘추시대의 첫 패자인 제나라 환공이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천하의 제후들은 가슴 속에 감추고 있던
야망의 꿈틀 그림으로 슬금슬금 옆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당사자인 제나라 국내 사정은 치열한 후계 다툼으로 뒤숭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난들 패자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양공은 형에게 자기 심중을 털어놓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재상목이는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맹주를 꿈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송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제고하십시오. 그러나 한 번 야망이 불붙기 시작한 양공은 형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는 후계자 문제로 시끄러운 제나라에 쳐들어가 공자 소를 지어내 그를 임금에 앉혔고, 그 영향력을 10분 이용한 덕분에 얼마 후에는 송나라, 제나라, 초나라 3국의 맹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맹주라고 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 행세를 하듯이 그것은 다만 형식상의 관계일 뿐이었고, 실제는 힘이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이듬해 양공은 정나라가 초나라와 맹약을 맺자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고 합니다. 삼국의 엄연한 맹주인 나를 무시하고 초나라와 화친하겠다고,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양공은 이렇게 외치고 정나라를 치기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되자 초나라는 맹약의 조건이라든지 의리상 정나라를 돕지 않을 수 없어 공군을 파견했고, 따라서 송나라군과 초나라군은 홍수 강가에서 일대 격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그곳에 먼저 가서 포진한 것은 정나라군이었는데, 뒤미처 초나라군이 도착하여 어수선한 가운데 진지구축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양공은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다 못한 모기가 양공에게 촉구했습니다. 적의 병력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공격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오? 옛말에 군자는 이미 상처 입은 자를 다시 다치게 하지 않으며 머리가 반백인 자를 사로잡지 않는다고 해서, 옛날 싸움의 양상을 보더라도 험한 지세를 이용해서 이기려는 야근 짓은 다들 하지 않았소이다. 과인이 비록 망한 나라의 후손이지만 아직 정렬하지도 않은 적을 치려고 어찌 북을 올릴 수 있겠소? 이렇게 터무니없는 여유를 부린 결과 정작 양쪽 군대가 치열한 전투에 돌입했을 때는 모든 조건이 양호한 초나라군에게 승리가 돌아갔고, 송나라군은 재기불능의 참패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양공 자신도 그 싸움에서 다리에 큰 상처를 입어 그것이 낫지 않고 크게 도지는 바람에 이듬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기보다 쓸데없는 인정으로 여유를 부리다 패한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따라서 송량지일은 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동정 또는 배려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